예,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박영식입니다. 어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겁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뭐 대부분 경고 정도를 예상했는데 국힘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에게 가혹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크든 작든 간에 아무튼 몰골 후폭풍이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오늘은 아마 저희 방송도 그렇고요. 뭐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준석 스페셜, 국민의힘 스페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희 고려대전 연구교수, 김준혁 한신대 교수,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은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까? 뭐 근데 결정을 기다리고 안 주무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새벽 3시까지 앉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보려고. 네. 예. 저는 뭐 그냥 너무나 징계가 뻔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아주 편하게 잘 잤습니다. 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그 기사를 만나보고 세 분 다 과연 어느 정도로 예상을 먼저 하셨는지 좀 그때 물어볼 건데, 자,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저희가 좀 모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거의 3시 가깝게 결정이 내려져서요. 뭐 아침 신문이나 어쨌든 이 대한민국 신문들이 이걸 다 반영을 일일이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판에서는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속보, 긴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목들이 떴는데, 당원권은 6개월 정지가 되는 중징계인 것이고요. 성상납 판단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윤리위의 입장입니다. 초유의 사태다, 초유의 중징계다, 이제 이런 표현은 잘 찾아볼 수가 있고, 이준석 당대표와 더불어서 김철근 정무실장은 심지어 당원권 정지에 2년이에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당대표 복귀가 가능할 것인가, 이제 이런 전망을 벌써부터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분석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윤리위가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로는 소명이 믿기 어렵다. 이제 뭐 해명을 하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세하게 기사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자면 여당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 중징계, 당원권 6개월 정지, 장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 측은 수용 불가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무려 새벽 2시 45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3시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속보가 그 시간에 떴지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른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 다음 장. 다만 이 위원장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향후 예상을 좀 해보면 간략하게만 저희가 뒤에 또 따로 할 건데, 징계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재심 청구,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예상이 가능하고요. 국민일보 온라인판 보실까요? 김 실장의 경우에는 이 대표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실확인서 등 증거인멸 혐의를 이미 받고 있고, 사실확인서와 투자유치 확인서를 동일한 날에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을 고려했다. 이런 근거를 달았고, 마찬가지로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 근거는 같아요. 여러모로 봤을 때 뭐 경찰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윤리위 입장에서는 일단은 해명을 받기가 어렵고 전후좌우 다 판단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명예 실추 이런 것들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총평을 들어보기 전에 같은 질문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중징계 예상하셨어요? 당원권 정지 3개월 예상했어요. 3개월인데 6개월이네요? 조금 더 세네요, 지금. 네네. 애매하게 지금 때렸네요. 김준혁 교수님. 저는 뭐 당원권 중지 6개월 네. 예상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대단하신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돗자리를. 아니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네. 이미 했잖아요. 네네네. 예, 최강. 의원에 대해서 예. 그런 비슷한 수준에서 아.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봤던 거죠. 아, 진짜요? 예. 이은영 소장님. 저는 좀 경고 처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게 이준석 당대표를 이제 해고시키면 네네. 더 떨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얄짤없네요. 진짜. 진짜 얄짤없다라는 생각이 뭐 다들 드시긴 할 텐데, 이제 그 윤리위에서 열리기 전에 막전 막후를 저희가 좀 만나보려고 해요. 이제 어제 표정들을 저희가 좀 모아보긴 했는데, 성실히 뭐 소명한다고 소명을
했겠지만 아무튼 그 소명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윤리위의 입장인 것이고요. 윤리위 전에 이제 심경을 밝힌 내용 대구신문에 보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당 윤리위 출석 전에 심경을 밝히면서 무거운 표정이죠. 물론 이제 윤리위 출석하면서 이미 영상으로 뭐 다들 보셨겠지만 뭐 울컥했다고 뭐 전해지기도 하고 나는 뭐 스테로이드제를 먹어서 뭐 이렇게 좀 뭐 얼굴이 붓기도 하고 몸이 부어서 놀림도 당하면서 선거를 뛰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울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그때부터 만들어 온 거 아니냐라는 뭐 어떤 불편함도 내비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자정을 넘겨서 윤리위가 열렸고 이준석은 울먹였다.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 스테로이드 얘기는 노란색 메모에 좀 나와 있고요. 이 윤핵관이 기획을 한 거 아니냐라는 발언은 이 윤리위원장이 이런 인터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막 드러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게 사실 중징계로 좀 흐르진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도 그 시점에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 징계 논의는 새벽까지 진통을 이어가며 3시간 가까이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아무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의 어떤 결정이랄까요? 이런 거에는 그럼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송 교수님께서는? 어제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 불타오르는 붉은색 정장 입고 들어가실 때 마스크도 빨간 분홍색이었죠. 분홍색. 딱 볼 때 메시지가 있구나. 오늘 좀 중징계 나오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네. 윤리위에서 뭐 수사 결과 따르면 윤리위 존재가 없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좀 했잖아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 징계하는 게 맞냐,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 이런 말 했는데 그거랑 별개다. 우리는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 판단했다 하기 때문에 예상을 했던 반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준석 확실히 나가라. 해고다 너는 나가다. 오늘부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네.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오전 8시 반이었나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자마자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직무대행이다 막 이래버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만 김준혁 교수께서는 윤리위의 결정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이게 뭐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죠. 코미디. 예. 이게 상황 자체가 코미디란 그렇죠. 말씀이시고. 왜 그러냐면은 네네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그 품위 유지로 해서 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뭐 4조 1항 뭐 그래 결국은 이제 품위 유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네. 이 징계 자체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렇게 제기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준석 뭐 13년 전에 성상납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윤리위가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뭐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서 그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주가 성상납이었잖아. 주가 성상납이었는데 그것이 입증이 안 돼. 네네. 그래서 이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야. 예. 그러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네. 징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철근 정무실장이 가서 아이카스트 그 대표 만나가지고 무슨 무마하고 뭐 7억 상당의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도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원천적인 무효를 갖다가 아예 배제하고서 그냥 품위 유지 관련해 가지고 징계 6개월 네. 당원권적 6개월 때렸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징계를 한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심이나 윤핵관이 더 이상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한테 대들려고 하는 신진 세력을 갖다가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지 이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실제 저도 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위원 2년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확실한 판결이 나왔을 때 징계를 해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도 아니 김성태 전 의원 딸 그 KT 부정책임 관련해 갖고 윤리 징계 아직도 안 나왔는데 나는 왜 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저들의 어떤 이런 경쟁 관계라든가 아니면 기득권 세력 유지에 뭐 이런 당내 내분 투쟁 뭐 이런 건 이해가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징계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될 얘기는 저희가 오늘 산더미이긴 한데 이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주제 가지고 잠깐 토론했을 때
나왔던 얘기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차원에서도 뭐 윤 대통령 차원에서도 뭔가 어떤 속도 조절을 좀 하기 위한 메시지를 여당 쪽에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속도보다는 정확성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징계가 보류되거나 아니면 경징계로 흐르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가 지금 이미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또 연출하게 되면 이거 지지도에 안 좋은 영향 끼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마침 딱 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요? 5일, 6일 날 조사해서 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다 30%대로 떨어졌어요. 30%대요. 예, 대통령의 그 평가는 그 부정 평가가 59.6%, 긍정 평가가 37.6%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9%. 그러니까 두 개가 다 30%로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이거가 지금 앞으로 이제 전개 과정이 이준석 당대표는 물러날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예. 지금 좀 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아까 나는 왕이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했는데 예. 그걸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 당원으로서 안타깝지만 네. 당무는 적절하지 않다.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두 세력의 힘겨루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게 네. 지금 뭐 이제 가처분 신청하고 막 이제 완전히 이제 엉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이게 단시간에 지금 내가 뭐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해고시켜서 못 나오게 하겠다, 당사 출입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갈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지지율은 계속 끊임없이 추락할 것이다. 예.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네. 뭐 상관없다. 우리는 빨리 조기에 이준석을 제거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지금 입장인 건지.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좀 길게 말해서 아니,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네, 예. 네, 네. 저는 어저께 그 징계하는 그 내용을 이항희 윤리심판원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볼 때 가장 좀 귀에 꽂혔던 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 대목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근데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하나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아까 이제 좀 정당성 부분, 이게 정치적인 징계냐? 네네. 그건 또 32.7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아. 정당한 징계다라는 게 53.2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론은 이준석 당대표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그게 네. 왜 그랬냐면 그 이제 법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김소연 변호사가 한 2, 3일 전부터 계속 그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네.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가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법적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당대표는 유리하지 않은 국면에 있고 팩트적인 것들이 지금 증거 비슷하게 나와 있는 녹취록 부분이 예, 예. 저는 가장 결정적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 두 세력의 싸움. 네. 여기서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 예. 이거 정말 해고와 그러니까 이게 그 성과가 났을 때 동업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한쪽이 한쪽을 내모는 그 예. 모습으로 딱 보기 좋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두 가지에서 여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이동을 위한 명분의 싸움을 두 세력이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지지도가 이제 출렁. 이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도 출렁이는데 상승의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아. 그리고 이 여론이 이제 이 두 가지 국면이 얽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 한쪽이 명분을 쥐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준석 현재 당대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여론이 이동하는 거의 상황 속에서. 예, 예. 예. 아,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뭐 저희도 어제 6가지의 시나리오를 그쵸. 두고 그렇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했는데 또 이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의 머릿속은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송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지지도도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이은영 소장께서 말씀해 주셨고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지금 어떤 이 정치의 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고 누군가 조언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윤심 쪽에서는 거의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계속 떨어지기만 할 텐데 어느 누구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윤심, 우리가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있고 판을 제대로 못 보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들리고 다 보일 텐데 문제는 귀를 닫고 있다. 아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죠. 이준석을 일단 쳐내고 네. 이 당내 2024년 공천권이 보이는 겁니다. 아까 이은영 소장님께서 네네네. 성과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업자끼리 분란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이들의 눈에는 지금 민생, 뭐 힘든 민생 이런 거, 국민의 목소리 이런 것보다는 네. 일단 당내 권력 투쟁에서 권력에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 목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뭐 당장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거는 또 지나가면 나아질 거야. 우리가 정치력 발휘해서 올릴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아, 근데 그게 빨리 찾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 어떤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줘야 그래도 지금 뭔가 나아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이 들었을 때 지지율이 바뀔 텐데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은 뭐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그 신문을 좀 소비를 할까요? 조선일보의 보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 후가 뭐 표정이 살짝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일단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윤리위에서는 제보자의 입막음을 실제 한 거냐? 이준석은 뭐 지시를 안 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선일보 1면에 나와 있었고요. 서울신문 보도 볼까요? 뭐 두 사람의 사진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실어놨고요. 철야 마라톤 경론이라는 표현을 서울신문은 썼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당 혼란이 종식되길이라는 언급을 했지만 저건 이제 원론적인 그냥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아일보입니다. 윤리위 소명 뒤 집으로 가지만 이게 12시 13분 경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시간 한 30분 정도 경론을 펼친 끝에 6개월이란 자격 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한국일보의 보도, 어떤 징계도 수용하지 못한다. 친윤계와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근데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수사 결과가 없는 징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게 이제 큰 문제로 남아있어요. 이건 김준일 교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죠. 동아일보의 보도. 대통령실, 이준석 징계 여부는 당에서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도어 스태핑에서 나온 말씀은 이은영 소장께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거 이제 조속하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논란이 매듭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다음 거. 이준석이 사퇴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당 분란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실어놨습니다. 토사구팽 논란으로 이어지면 최근 여당으로 유입됐던 2030은 다 도망갈 수 있다. 실제 그럴까요, 이은영 소장님? 지금 최근에 20대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징계 전에 이미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30대가 지금 아직은 안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이준석 징계를 보면 저는 30대 초반도 빠져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지지 기반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거에 가장 핵심적인 게 30대 층이 민주당 지지하다가 돌아서서 그 작은 표차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30대까지 빠져나가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국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대표직 유지, 뭐 당대표 물러날 생각이 없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아무튼 왕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지만 내가 권한대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대표직 유지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김준일 교수님. 근데 이거 이제 내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예전에 왜 우리 바른미래당 때 그 손학규 대표 있던 시절에 막 그 이준석 대표 그 젊은 저기 세대들하고 그 손학규 당시 그 어떤 세력과의 어떤 갈등 그런 장면이 막 기억나는데 뭐 그런 장면이 또 국회에서 막 연출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네. 먼저 이 사건이 단순하게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왜 문제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당정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당정 회의가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려서 국가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그 국민의힘하고 또 정부하고 이런 주요 인사들의 어떤 당정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단순하게 정부와 여당 간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혹은 뭐 대립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도 어렵고 네. 진짜 민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데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권으로 인해서 네. 국민의힘은 내부가 정말 아마겟돈 혹은 아수라장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당내 내부의 권력 투쟁에 몰입하다 보면은 실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일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국격이라든가 국가 위상이라든가 경제 문제가 계속해서 추락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가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주문이 먼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그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이제 뭐 남이라든가 예. 혹은 조광조 정말 남이 같은 사람이 그 이시에 난 평정하면서 28살에 병조판서 됐다가 바로 제거되고 또 조광조가 개혁 정치하겠다고 해서 막 신진 세력들 탁 들고 일어났다가 33살에 나 완전히 그냥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네. 율곡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학문적 성과가 이루기 전에 먼저 이렇게 출사해서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중요한 건 기득권 세력들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조선이든 지금이든 마찬가지로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네. 이렇게 지금 몰락하는 과정이 됐는데 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정말 대선 지방선거 승리로 이끈 주역 분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뭔가 아까 그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은영 소장님하고 창당 이야기까지도 창당이요?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여튼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누가 근데 따라 나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준석이 어쨌든 굉장히 세게 예. 뭐 내분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세게 그런 당권 투쟁을 하게 될 거다라는 네. 생각은 합니다. 결사항정. 말씀하세요. 결사항정. 그러니까 우리가 토사구팽 자꾸 얘기하는데요. 네. 저 토사구팽이란 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삶으려면 뚜껑이 닫혀야 되는데 뚜껑이 안 닫혀요. 고이 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하든 간에 지금 당내 싸움이 아니라 여론전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조직 기반이 없어요. 세력 기반이 없기 때문에 여론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득권이 나를 쳐낸다라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네. 뚜껑을 닫아야 삼킬 텐데 지금 뚜껑이 안 닫힐 거다. 네.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면서 계속 뚜껑이 들썩들썩 할 거다. 시끄럽기만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제 당장 이제 어제 그 결정이 내려지고 나니까 거의 모든 언론의 대부분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결정은 정권 차원에서 내려진 정치인들의 사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 초입 단계다. 즉 여당 대표를 이렇게 중징계를 내림으로 인해서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도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사정 그리고 뭐 야당에 있는 정치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치인들 자체가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면 예를 들면 아까 창당 문제도 저희가 너무 멀리 가긴 했지만 따라 나가려면 세력이 있어야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도와주려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립을 강하게 잡고 정권 차원에서 사정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움츠러들고 이런 거에 대한 예고다? 이런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통령 그 도어스태핑 내용이 당무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기사들이 막 속보가 올라오다 보니까 예. 헤드라인이 약간 잘못 잡힌 걸 제가 보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당의 일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메시지를 예. 냈고 당원으로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그 윤 핵관과 비슷한 시각으로 지금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 전개 부분과 관련한 건데 이게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를 받게 되면은 법정 투쟁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세대별로 우리 좀 옛날 어르신들 세대는 그냥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냥 수용하거나 좀 참고 다른 어떤 기회를 모색하는 선택을 했다면 지금 세대 젊은 세대 특히 이준석 같이 30대 세대는 부당함을 끝까지 밝히는 선택들을 주로 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법적 투쟁을 가져갈 상황으로 지금 이제 전개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걸 빨리 끊어내지 못하면 지금 사정정국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당내에서 이거 가지고 기냐 아니냐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지금 칼을 들이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사정정국으로 가는 거를 가려고 했는데 요 사건이
그걸 더 늦추게 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단 말이죠. 저는 좀 그렇습니다. 다르게 보는 게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이은영 소장님하고 큰 틀에서 맥은 같이 하는데 예.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 무슨 그래요. 이야기냐면은 예. 지금 그 국민의힘이 당대표도 쳐내잖아요. 네. 그 이거는 어떻게 국민의힘 내부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확히 보면 당대표가 이거는 국가 의전서열 한 7위 아니 되죠. 그럼요. 이건 윤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야 봐라 나는 당대표도 작살내는데 니들 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전에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정권. 그 전 정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는 벌써 이거 읍참마속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세게 나가는데 나 공정한 사람이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지원 같은 경우도 벌써 뭐 막 그 국정원에서 네네. 공격하고 고발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 갖고 막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급한데 네네. 급한 과정에서도 이준석 당대표를 먼저 목을 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정권의 이런 세력들을 갖다 치면서 자기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겠다. 네. 총선이 2년 남았잖아요. 네네. 아직은 1년 안에 다 정리하고 네. 1년 동안 잘 정리하면은 뭐 자기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얄팍한 계산이 네.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뭐 세 분 다 이제 그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조언은 있다가 해주실 거니까 이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상승 모멘텀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저희가 다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행보를 얘기를 해볼 건데 조선일보보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준석은 경고만 받아도 공천의 불이익을 받는다. 뭐 이것도 오케이. 당원권 정지 땐 대표직 유지가 힘들다. 뭐 이것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근데 이제 징계 때는 재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대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저희가 이제 예측해 보기 위해서 이준석의 행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 징계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 동아일보 온라인판 기사입니다. 당무를 이어가겠다는 말을 이미 했고요. 일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고 버티면서 당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 대표 측 관계자가 얘기를 했고요. 여의도에 있기보다 지역을 순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견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시나리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일반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늘려가면서 자신의 최대 지지 기반인 2030 세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재기를 노릴 수 있다. 이게 맥락상 보면 어쨌든 어떻게 할지는 대충 예상이 됩니다. 대충 예상이 돼요. 어떤 게 가장 무게를 두고 우리가 예상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송 교수님? 이거 뭐 재심 신청해봐야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고요. 윤례에서 안 받아줄 거고. 예, 가처분 뭐 효력 정지도 재판에서 그 법원이 당 문제에 그렇게 개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골상 싸나운 모습이 발생할 수 있냐면 네. 나는 일할 거야라고 가는데 너는 일할 자격이 없어 하고 막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되면은 얘기했던 정말 최악의 정말 개싸움 우리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아까 2030 자꾸 얘기합니다만 이준석 대표는요 조직적인 기반이 없어요. 지역 기반도 없고요. 심지어 노원병에 가도 그동안 많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직이 별로 없다 이런 소리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떠있는 여론전밖에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빙빙빙 돌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이 징계에 대한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무실장인 그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미 그 전에 받았거든요.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저께 이제 2년, 당원권 정지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은 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미 좀 기본적인 어떤 그 스케줄은 잡아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간은 최대한 끌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최대한 끄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 단계는 낮은 수위부터 높은 단계로 올라가겠죠. 예. 낮은 단계는 일단 출근 투쟁을 먼저 할 거고. 출근 투쟁. 네, 출근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지지 기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지 기반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지난 대선에서 20대 남자를 끌어낸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파워력이 있습니다. 예, 확실히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개설합니다. 두 번째 유튜브 개설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준석 TV를 개설하고 지금 없는 게 전 좀 약간 신기하긴 하네요. 인재 개설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자신의 활동을 다 중계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은 단식으로 갈 겁니다. 단식이요? 단식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가장 역대 이제 정치 선배들이 보면 마지막에 단식을 항상 하셨잖아요. 예, 예. 벤치마킹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쟁 상계를 올려가서 제가 보기에 2달만 버티고 그다음에 정기국회까지만 버틴다면 예. 지금 이 골머리가 지금 이제 윤핵관과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은 이걸 빨리 끊어내야지 뭐 민생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올인할 수 있다 또는 사정 정국으로 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전선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버티기가 힘듭니다. 예, 그리고 지지율 지금 30% 됐는데 이거 ARS라서 선행 지표로 지금 나타났는데 요거 이준석 대표가 한 2달 버텨주면 이제 모든 조사들이 다 30%로 깔아요. 바닥을 깔게 돼요. 네. 그러면 모종의 선택을 내부에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를 뚫고 나가기 위한 사정 정국을 실시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야당까지 이제 이 참전하게 되는 야당까지 똘똘 뭉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예, 예. 이러면 진짜 이 윤석열 그 정부의 앞날이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집권 초기인데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총선까지 뭐 가서 뭐 그거 생각하기 저는 어렵다고. 와, 제 놀라운 전망을 이제 몇 가지를 아니 돗자리 깔아야 돼. 아, 내가 실제 보니까. 이준석 TV 만들고 네. 단식 투쟁하고 이제 그리고 출근길 투쟁하고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숙박 투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으면 뭐 국회 앞에 텐트를 친다든지 텐트 치고. 네. 당대표실 앞에다가 뭐 이제 돗자리 깔고 뭐 이제 이런 거 원래 그렇죠. 다들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에 이제 뭐 최고위 회의가 있거나 이러면 거기 미리 가서 앉아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누가 또 와가지고 막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직무대행인데 그럼요. 저기 사람 불러 해가지고 막 끌어내고 이런 것도 막 보여줍니까? 거기 또 지지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친이 지지자들, 반이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 여의도가 아주 시끄러지고. 딱 근데- 다른 미래당처럼 되는 거네요, 진짜 아니, 이거. 근데 이제 쫓겨나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막 이러면 이게 또 여론전에서 측은한 마음이 생길 그럼요. 수 있어요. 어제도 윤리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네. 엄청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일그러졌었죠. 네, 방송도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만 네. 늘 좀 사람들이 뭐 이준석 대표 좀 아나무인이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네, 네. 정말 가장 슬프고 침통한 모습으로 약간 울먹하면서 뭔가 좀 불쌍한 듯한 그런 이미지를 딱 보이니까 예. 멋이 어쨌든 조금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예, 그럼 예. 앞으로 계속 나는 핍박받고 쫓겨나가고 나는 굶고 지금 알려주신 거죠. 아니 여기 지금 윤리위 전날 측근들과 대응 논의했다고 하는데 같이 논의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 제가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하는 것 소렵다. 같아. 근데 이거는 사실 돈을 주고 카운슬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그 로드맵이라면 뭐 저도 이제 동의를 어느 정도 좀 공감은 가는데 일단은 요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근데 재심은 어차피 안 받아질 가능성이 네. 김준혁 교수님 또 이제 크잖아요. 아이고, 아까 100%죠.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심 청구도 어쨌든 하나의 쇼잉으로 하긴 하겠죠. 그럼요, 할 거 당연히 다 하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니까 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고 당연히 또 거절당하고 거절당한 거와 관련해서 또 입장 밝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출근길 투쟁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병행해서 가는 거겠죠. 스픽스에도 한번 나오고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스페이스도 나오고. 여기저기 다 나가시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 하나만 예, 좀 말씀하십시오. 얘기하면 저는 아까 사정 정국의 네네네. 신호탄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내부로 보자면 철저하게 총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네네. 그래서 다음 총선 공천권을 예. 누가 받느냐 그렇게 치자면은 권성동, 뭐 장제원,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물론 예. 또 결은 좀 다르지만 네.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소장파 세력들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소장파 세력들이 현재 이런 상태면은 자기들은 아무리 용을 쓴다 하더라도 절대 공천받을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예. 내부 투쟁을 통해서 공천권을 최소한 확보하려고 하는 예. 예. 그런 개싸움이 될 거다. 예.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은 향후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권 싸움으로부터 예. 시작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더 커져 나가서 정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푹 떨어진다. 네. 그러면 아마도 내부에서 모종의 타협을 통해서 예. 어떤 공천과 관련된 지분 나누기를 하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예. 예. 국내 사람들이 굉장히 영악합니다. 음. 생각보다
굉장히 영악하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딱 단결하는 모습들 이것이 민주당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고도의 디스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단합해야 된다는 메시지고. 자, 송 교수님은요? 아니 이거 지금 그렇게 되면은 뭐 합칠 것이다. 마지막에는 뭔가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될 것이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내분을 수습할 만한 지도력을 가진 어른이 있나요? 지금 당의 중진이 있나요? 그런 거는 없지만 내부적인 그 모습들은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국내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제 주변에도 사실은 이런 윤리위에 걸렸을 때부터 좀 크게 좀 멀리 전망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윤핵관이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이제 그 정권 초기부터 이러면 이준석한테 뭐 심지어 진다 뭐 이런 표현도 뭐 쉽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저희 너무 멀리 가는 건데 아무튼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 아무튼 세 분 의견은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 거예요.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 세계일보 보도 볼까요? 이것도 온라인판입니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에 따라 여당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대행체제 하에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다. 맞네요. 윤리위 징계 효력은 의결 즉시 발생하고 권한대행 체제 역시 징계를 의결한 시점부터 곧장 시작된다. 이 대표의 빈자리를 노리는 당권주자 여기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권성동 꼽힌다. 동아일보 온라인판도 보죠. 이 대표는 사퇴의 선을 걷고 있으나 만에 하나 그가 당내 거센 요구에 떠밀려 퇴진할 경우 모르죠. 자, 국민의힘은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국면 속으로 들어간다. 혹은 조기 전당대회, 비대위, 뭐 여러 가지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전망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이제 데일리안 의회로 한 조사를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해주신 부분과 뭐 내용이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내년 6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가 23.3%였고요. 그 위에 보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가 33.8%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배경 삼아서 당권 투쟁까지. 자, 다음 장 볼게요. 비대위 체제냐, 곧장 전당대회냐. 요게 일단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당대표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다시 선출해서 잔여 임기를 채운다. 이게 국힘의 당규예요. 그래서 올해 9월 전후로 근데 이걸 당대표를 해서 뽑아도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대표는 공천권이 또 없어요.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그 당대표를 또 믿고 따라가겠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동아일보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누구에게 줘야 되고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이 타임라인을 다시 짜봐야 됩니다. 근데 국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요거를 좀 논의를 해보죠. 송 교수님. 이거 만약에 뭐 아까 우리 9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뽑는다 그러면은 남은 임기 한 10개월밖에 안 되고 아까 그렇죠. 말했듯이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바지사장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당원 당규를 좀 손을 봐가지고 내년 1월 15일인가 20일 이후에 전당대회 해가지고 제대로 뽑으면은 정말 힘 있는 당대표 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당내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가 봤을 때 지금으로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안철수 당대표 이렇게 내걸고 장제원 사무총장 이런 식으로 친윤과 같이 합쳐갖고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좀 보좌하는 탄탄한 어떤 그런 당을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빅픽처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관의 예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윤핵관으로 통칭은 합니다만 장제원, 권성동 두 사람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뭐 전망도 예상도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권력 다툼이 절대로 권력은 뭐 나눠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이 또 싸워서 누가 이길까, 누가 누구랑 손잡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더불어 언급을 해드리고 수십 년간 보수 정당을 연구하신 우리 김준혁 교수께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철수 당대표, 장제원 사무총장 모양새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당대표를 인정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근데 그건 모양새는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최근에 참 제가 역사 공부를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 보면서 또 아까 뭐 남이 제가 조광조 이야기했지만 중국 역사 보게 되면은 그 유방이 그 한나라로 이제 통일하고 나서 1등 공신이었던
저 한신과 평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또 비춰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 국민의힘은 아주 기묘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네들끼리 권력 투쟁을 막 하다가도 정말 위기가 되면은 싹 또 그걸 잠시 내려놓고 모이는 이런 게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뭐 이제 시작 단계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확실하게 좀 제거하려고 좀 할 거예요. 확실하게 제거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장제원이 본인이 차기 좀 대통령 하려고 지금 벌써 마음 먹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좀 내세울 거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다가 예. 그 당대표를 갖다가 안철수 의원보다는 네. 조금 뭐 상징적이지만 권력 의지가 약한 예. 그런 사람을 좀 내세우고, 예. 그리고 장제원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 예. 김건희 여사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의원들 중심으로 예. 판을 좀 새롭게 짜려고 하지 않을까. 색다른 접근인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예. 저는 이 모든 거의 중심에 장제원 의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장제원 의원의 권력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하고 얼마나 더 가까우냐.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 지금 저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야 이거 비행기 태워 그러면 뭐 꼼짝도 못하고 태우는 이런 시대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서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면서 당대표는 좀 약간 바지 사장을 내세울 가능성도 좀 있다. 예.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윤영 소장님.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예전에 이제 전대 구룡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임기 말의 현상이 지금 임기 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기 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벌써 대선 주자급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여당의 당 대표는 대선 주자급으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리인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김기현, 장제원, 안철수 3명인데 안철수 지금 의원 정도나 대선 주자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쌓아온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김기현, 장제원 이분들 대선 주자로 글쎄요. 당대표 돼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디어 파워력이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파워력을 가지려면은 그 핵심 지지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본인의 어떤 독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캐릭터라든지 뭐가 이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분은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이분들 말고 그 대권 주자들이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졌어요.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게 지금 그분들은 바깥에 있지만 이 싸움을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 이 안에서 누군가가 잡으면 그쪽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계속 이제 진행을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취임 초인데 대선 주자들의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 다 뒤엉켜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졌다. 이 상황을 왜 지금 임기 초에 만드냐? 그거 아니어도 지금 국정원이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하고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넓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경고 처분 정도로 해서 이 조용히 봉합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귀를 안 열으시네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내에서 윤핵관들이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했죠. 지난 6월 10일인가 1주년 됐을 때 이제 제대로 내 정치 하겠다고 할 때 그 내 정치가 뭐냐 하면 바로 공천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봐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면서 그냥 무모하고 넘어갈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돈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직진하는 건데, 저는 여기 500원 걸겠습니다. 500원밖에 안 당대표 안철수, 사무총장 장제원. 왜냐? 안철수 대표 모양새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이 권력욕은 지금 강한데 기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바지 사장으로 딱이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저 500원 겁니다.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좀 어떤 자기 지지세나 기반을 좀 넓히기 노력은 위해서 하죠. 스킨십을 많이 넓히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하고 교수님하고 저는 500원. 바지 사장은 같은 거고. 그 바지 저도 바지 사장은 같아요. 세 분 다 바지 사장 바지요. 바지 사장이 좀 말이 바지 사장, 바지 대표가 오는 거는 바지 비슷한데. 앞에 내세우고 석정을 하리라 이제 이렇게. 아니 안철수 의원 말고 그러면 내세울 만한, 죄송합니다. 이런 표 내세울 만한 바지가 또 없을까요?
없어요. 현재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안 물러나잖아요. 당분간. 저거 네. 2달은 끌고 갈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맞습니다. 이제 그 바지 사장이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먼저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예. 이분 갖고는 이 바지 사장의 역할도 못해요. 이 미디어 파워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타임 스케줄을 계산 안 하고 지금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이 지금 바지 사장, 그 다음에 비대위를 만들어서 바지 사장, 그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전대를 해서 당대표를 만들어도 그 두 사람 다 공천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모든 게 그냥 계속 시계제로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정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늪에 빠지는 거죠, 아주. 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제 저희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오고 뭐 심지어 뭐 바지 사장, 바지 대표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국힘에게 좀 죄송스럽고요. 다만 좀 크게 이게 진짜 이런 건 너무 좀 그 김칫국일 수 있는데요. 멀리 보면 실제 누가 이 상황 뭐 물론 이제 대통령 임기 너무 많이 남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는 절대 물러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우위에 서서 이 판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세 분 다 전망하십니까? 윤심의 승리, 윤핵관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이준석 당대표가 버티기를 이어나가다가 언젠가는 우위에 설 것 같습니까? 세 분 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짧게 이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윤핵관이 승리하든 이준석 대표가 승리하든 아까 시간이 누구의 편이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네. 희생자는 국민이다. 아,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덕목 중에 희생을 꼭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본인이 또 억울한 면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역사하시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만 그 천망회해 소위불루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구른 그물이 아무리 성긴 것 같아 보여도 네.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아까 남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초안지의 장량처럼 아, 오늘 역사 얘기 많이 나오네요. 초안지의 오늘 장량처럼 남이의 초안지의 장량 다 떠날 나왔어요? 때 떠나면 네. 예, 그냥 길게 갈 수도 있다. 네. 저 이 말씀을 좀 조언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네. 김준혁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뭐 저 밥그릇 뺏겨가지고 이제 할 얘기 없고 근데 그 저는 이제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인데 예. 좀 길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아, 저는 윤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뭐 아직 명료하게 예. 정리된 건 아닌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제일 좋아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싸움들 이것들을 자기는 좀 하면서 계속 이제 뭐 깨끗한 이미지 내세우고 결국은 이렇게 지저분한 흙탕물에서 예. 홀로 연꽃 같은 모습을 이제 드러내면서 예. 향후에 이런 그 당 대표 내지는 이제 공천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네. 이 사람의 생각은 철저하게 차기 대선 후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게 역으로 이 밑바닥이 진흙탕 싸움이 됐을 때 결국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야 그러면 안철수밖에 없다. 예. 안철수 의원 불러내자. 뭐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아마 이 사람은 딱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정치인은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이윤영 소장께서는 저는 기회가 없다고 봐요. 안철수. 안철수 기회가 네, 없어요? 아까 근데 바지 사장은 동의하는데 바지 사장은 동의하지만 그 민주당 저기 죄송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저기 대선 후보는 될 수 없어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손학규. 예, 예. 저쪽 당에서 온 사람 이쪽에서 절대 안 받아줘요. 아. 그 지난 그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안 받아줬어요.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물파워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런의 시대에 예. 모범생으로는 안 돼요. 그 저쪽 당 지지자도 잘 알 거예요. 안 예. 되고 예. 결국 승자는 윤핵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패자입니다. 아. 그리고 그 이준석 당대표는 패자 같지만 자기가 시간만 잘 끌고 갈 수 있다면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본인이 그 여러 가지 그 과가 있잖아요. 그 안 좋은 모습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 시간 동안 잘 좀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승자는 이준석 대표가 될 수 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안 될 수 있게
있겠지만 다른 당을 만들어서 대선 주자는 될 수 있어요. 이 안에서는 되게 힘들지라도 다른 당을 자기가 만들어서 대선 주자는 될 수 있거든요. 미디어 파워가 있고 인물 경쟁력이 그렇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명분을 쥐고 가고 있어요. 어저께 이준석 당대표가 그 들어가기 전에 예, 예. 그 JTBC에 그 윗선이 있다라는 보도 예, 예. 그거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명분을 계속 쥐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본인의 관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런 걸 보여주면 예. 또 그 무마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망, 행보까지 저희가 다 분석해봤는데 국정 지지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끝나기 전에 이 기사들만 일단 소개해드리고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없을까라는 이제 그 전망까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좋아 빠르게 가는 아니고요. 좋아 이대로 가는 거야. 어떻게 가냐? 제2부속실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제2부속실 계획 없다고 합니다. 적법했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대구신문의 보도. 서울신문 민주당에서는 자꾸 비선을 꺼내고 있습니다. 최순실 대잡이다. 근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제2부속실로 어떤 영부인을 관리의 영역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문제인 것이고요. 국민일보 김건희 비선 보좌에 이어서 윤 대통령으로 번진 친인척 채용 논란. 그런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만들지 않겠어요. 다음 기사 비선 논란에 망했었는데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라는 얘기가 이거 민주당 얘기 아니에요. 국힘에서 나왔습니다. 국힘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공적 관리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 부분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 좀 보여주세요. 대구신문 보도인데요. 예, 대구신문 보도요. 여일각에서는 약식 회견을 좀 중단하는 게 어떻냐.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어떤 거친 말이나 뭐 솔직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국민들에게 좀 많은 혼란을 준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지가 확고하다. 그래서 좋아 그대로 가는 거야라는 이제 노선이 생기고 왔습니다. 이런 대목이 글쎄요 지지도를 계속해서 이제 깎아먹었던 부분들 중에 여러 요소기 때문에 이런 건의가 이제 여당 내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은영 소장님. 네.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반등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지지도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겠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대통령을 또 끌어내리자고 국민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좀 지켜보겠죠. 국민들도 어떻게 이거를 수습해 나가는지.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수습할 수 있는 카드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는 좀 당대표를 약간 유예를 시켜서 좀 시간을 좀 벌어가면서 일단 민생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예. 정치적인 이런 내부의 투쟁들을 좀 전개해 갔어야 되는데 지금 다 그냥 한 통에다 다 털어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접촉을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카운슬링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빨리 연락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한테. 예. 더 이어가 주십시오. 예. 아니 예, 일단은 저는 네네네. 당분간 상당히 혼란 속에 빠질 거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이 대통령 처음 해봐서 더 심하게 이게 왜냐면 경험이 있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본인이 좀 이렇게 중심이 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나는 바닥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치 문법 자체가 그 뇌구조에 일단 없어서 윤석열만의 문법으로 가득 차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만의 문법과 화법으로 대선을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그 스스로만 어떤 승리의 허니문 기간을 계속 즐기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일종의 좀 우려를 좀 제기를 하고요. 자, 김준혁 교수님. 저는 국민의힘한테 조언을 좀 드리자면, 예. 전 뭐 여야가 잘 돼서 국가가 좀 안정되게 가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 비상경제 민생 회의에 좀 집중해서 예. 이런 지금 현재 당권 투쟁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빨리 좀 조율할 수 있게 뭐든지 가급적 빨리 예. 하고 예. 그런 그 경제 안정 회의, 민생 회의에 예, 예. 집중하게 되면 예.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유 그래 처음엔 좀 뭐 이렇게 무리가 있고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 그러나 저렇게 경제를 갖다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저런 모습들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서 예. 다시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지지도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송 교수님. 저는 그 도어 스태핑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윤 대통령의 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솔직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솔직함 때문에 저런 실수들도 나오는 것인데 저마저도 없다면 우리가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단 하나 무엇이냐, 우리가 여의도 문법으로 말할 필요는 없더라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경청하고 좀 겸손해라. 예, 예. 국민 앞에 고집 부리지 마라. 지금 좀 저는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예. 제2부속실 설치 문제도 그렇고 친인척 채용 문제도 그렇고 다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은데 예. 왜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는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예. 겸손해라. 그러면 지지율이 좀 조금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네요. 김정은 PD, 이거 보여준 거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보여주세요, 다시. 우리가 아까 띄워주지 왜? 아, 준비를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일 좀 해. 자, 이거 7월 1 첫째 주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한국갤럽 건데요. 오늘 나온 겁니다. 그 잘하고 있다 직무 긍정률 보이시고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요 정도의 수치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던 언론 여론조사는 미디어 토마토. 미디어 토마토 저 ARS고 예, 예. 저거는 지금 전화 면접 조사예요. 갤럽에서 예. 지금 긍정이 37% 나왔다라는 거는 예. 충격적이네. 충격적인 예. 거예요. 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300분 정도 오늘 실시간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 김준혁 교수님 너무 재밌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송문희 교수님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아니에요, 없어요. 이건 농담입니다. 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장 싸움인가요? 뭐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뭐 이런 의견들인데요. 이준석 스페셜, 국힘 스페셜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스펙스 브리핑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송문희 전 고려대 연구교수,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예의. 오늘 새벽에 결정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중징계는 여권 내 후폭풍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진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경제를 경제 논리대로 풀어갈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정치가 정쟁에만 함몰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을 애써 돌려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코앞에 있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집권 여당의 집안 싸움을 언제까지 봐야 할 것인가? 국민들의 이런 짜증을 반영이라도 하듯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떨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선거 승리에 도취해 있는 건 아닌지 연일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이준석 대표의 말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더 싸우면 싸웠지 여당의 내부 갈등이 정리되기까지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국정을 책임진 자들에겐 적어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진 않을까.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스픽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